자, 삼성전자 주주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차트탐정 강태성입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서는 이 뉴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삼성전자에서는 단기적으로 더 큰 그림들을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삼성전자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황뿐만은 아니라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부분,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 연준이 어떤 식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추적해 보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명확하게 단기적인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방향성을 향해 갈 수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 미국 증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지금 S&P 500 그리고 나스닥 둘 다 하락을 했고요. 단순하게 이 부분 보셨을 때 지수가 떨어졌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금요일에 미국에서 나온 7월의 소매 판매 부분이 예상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시장 예상을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미국 소비자들 자체가 예전처럼 이 소비 심리가 강하지 않다, 약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고요. 소비가 약해지면 이 기업에 있는 매출에도 분명히 영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 전체의 성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강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비가 너무 강했을 때는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들 나올 수 있는데, 소비가 식기 시작하면 기업들도 이 매출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물가 자체가 내려올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도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둔화는 걱정인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물가도 최근 좀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 발표된 미국 물가지수를 보면 방향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7월의 소비자 물가는 월간 기준으로 0.2% 상승했고,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아예 변동폭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이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률들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 기준으로 시장은 9월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약 67%가 된다라고 발표하면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그런 부분들에 반하는 그런 지표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 고용이 약했고 소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CPI 지표와 PPI 지표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금리 문제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 부분이에요. 연준은 아직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 3.5에서 3.75%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현재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게, 최근에 리치먼드 연은은 토머스 파킨 총재 필두로 현재 금리가 이미 충분히 긴축적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도 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제시했는데, 반대로 일부 연준 인사들은 물가가 2% 목표보다 너무 오랫동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준회의에서도 금리를 바로 올렸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들도 있었고요. 중요한 숫자는 연준이 보는 PCE 물가, 이 물가 자체가
아직 2%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가장 최근 수치가 약 3.7%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오는 부분은 맞지만 연준의 목표인 2%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은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결정짓는 변수 자체가 바로 유가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리스크가 동반이 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분위기가 굉장히 악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합의가 나오는 것 아니냐,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8월 15일 기준으로 로이터의 최신 보도를 보면, 그쵸? 미국과 이란 사이의 평화협정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고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선박 통행 역시 사실상 멈춰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을 밝혔고, 미국 또한 이란에 대한 압박 자체를 더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 임박보다는 협상이 교착되고 있고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조금 더 경계해야 하는 구간으로 현재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이해하신 주주 여러분들은 위쪽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 촬영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한번 적어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 호르무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 숫자로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지난 금요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가운데 확인된 선박이 딱 2척이었다. 원유를 실은 선박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전쟁 이전에는 하루 130척 이상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쵸? 그리고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세계 원유와 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이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현재 중동 지역의 이슈만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혈관 가운데 하나가 막혀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 이 유가 자체가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이 프리미엄 자체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8.52달러로 마감을 해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루에 약 1.6%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WTI 역시 82.40달러, 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브렌트유가 약 6%가 상승했고 WTI가 5.4%가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리스크 때문에 오르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1년 전보다 약 29% 높은 수준이 되었고, 이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삼성전자와의 연결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석유 회사도 아닌데 왜 계속적으로 이 호르무즈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전쟁이 확대될수록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고요.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운송비와 생산비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 연준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이런 명분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반도체에 관련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달러가 강세될 그럴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한국 증시에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까지 봤을 때 미국 경제에서 지금의 상황과 반대 방향의 그런 힘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전쟁으로 보면 악재고 유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연준의 태도에 봤을 때는 악재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 확인해 보시면 아예 반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CPI와 PPI 그리고 소비, 고용 자체도 굉장히 상방을 향하는 지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고 미국 반도체주에서는 이런 혼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금요일 미국 반도체 시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 브로드컴이 약 5.9%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인텔도 약 2%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좋은 실적을 내고도 떨어졌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 AI 반도체주 가격에 이미 굉장히 높은 기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된과 동시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는데 샌디스크는 반대로 13.7%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2%를 상승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로 구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여전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 핵심인 HBM 그리고 D램 그리고 NAND 이 장기 메모리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거시경제 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유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 한국 주식을 전부 팔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도 단기적인 조정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대응하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 자체가 진전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이 조금씩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80달러로 내려오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9월에 연준의 금리 동결 의견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의 메모리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띄우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들 완화되면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을 때 이 삼성전자의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나타날 것이다.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호르무즈 선박이 계속 공격되고 미국과 이란의 이런 경제적인, 군사적인 압박들을 발표하고 이란 역시 이 해협에 대한 봉쇄를 지속적으로 강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브렌트유가 다시 한번 9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화가 되고 외인들이 한국 증시에 있는 주식들을 전부 팔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떤 대응 전략들 가져가셔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브렌트 유가 지금 88달러로 포진되어 있는데 이게 85달러 아래로 내려오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이런 확률들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체크하셔야 한다. 현재 금리 가능성은 약 3분의 1인데 이게 40%, 50%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 기술주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들의 수급을 명확하게 체크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가 중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주주 여러분이시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가 계속 강했을 때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AI 시장이 무너지는 부분이 아니라 메모리 쪽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전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전체적인 위험 회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선배님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도 한 번씩 해주시면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영상 있으시면 어떤 종목 촬영해드리면 좋을지 한 번씩 요청 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질문들 확인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고 이 영상도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경우에 제가 따로 촬영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드는 부분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삼성전자의 화요일 어떤 식으로 살펴보셔야 하는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명확한 대응을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제가 매일매일 영상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영상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